마지막 단위입니다. 중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 자, 직접 맞대어 비교합이 보면은 그 3, 이렇게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두 개 갖고 높이만 다르죠. 높이가 이제 6cm 더 크니까 이게 가가 나보다 더 크다. 가의 부피가 나의 부피보다 크다. 자, 면 길이 직접 맞대어 부피를 비교하려면 가로, 세로 높이 중 적어도 두 길이 같아야 합니다. 보여준 그거 속에. 부피 어떤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 자, 임의 단위를 이용하여 비교하기. 모양과 크기가 같은 블럭이 가에는 16개, 한 개, 두 개 들어가고, 그죠? 여기 두 개 들어가고, 여기 네 개 들어가지. 그러면 이게 2 곱하기 2 곱하기 4였고, 16개가 들어갑니다. 여기 3개, 이게 두 개죠? 이게 두 개죠? 그럼 2 곱하기 3을 하면 12개죠? 그러면 가의 부피가 더 크죠? 임의단위를 이용하여 부피를 비교할 때 임의단위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르는 나라 중학교 때 최소 공배수라는 것을 할 때 많이 이용합니다. 기역과 니은의 블록은 모양과 크기가 같아 부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디귿의 블록은 모양과 크기가 다르므로 기역과 디귿, 니은 디귿의 부피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됐죠? 이게 다르죠, 모양 크기가.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비교하기. 쌓기나무의 수를 세보면 두 개, 네 개, 2 곱하기 2 곱하기 4는 16, 16개 되죠. 이거는 3개, 또 2개 곱하면은 9, 2, 18이 되죠. 이렇게 해서 나의 부피가 큽니다. 두 과자 상자의 부피를 비교하라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알맞은 기호에 영표하시오. 12, 8, 13이 더 크죠? 자, 이렇게 되네. 가와 나의 가로와 세로가 각각 같고 높이는 나가 더 높으므로 나의 부피가 더 큽니다. 2번, 직접 맞대어 부피를 비교하면 어떤 점이 불편한지 알맞은 말에 영표하시오. 부피가 얼마나 더 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크기가 같은 새끼나무를 쌓아 만든 두 직류면체 부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게 써놓으시오. 3번, 직류면체 가의 새끼나무는 이게 4개, 2개, 3개죠. 그러면 4 곱하기 2 곱하기 3하면 8, 4, 24. 이건 2개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5개죠. 5 곱하기 2개 하게 되면 10, 20, 요거 20개가 되죠. 4번, 쌓기나무의 수가 더 많은 직육면체는 가가 되고 부피가 더 큰 거는 5번은 가가 되는 거죠. 부피의 단위 1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쓰고 1제곱센티미터를 씁니다. 자, 이렇게 적고 부피 구하는 방법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밑면의 넓이잖아요. 이거. 정육면체 부피는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6번, 오른쪽 그림을 보고 네모안에 알맞게 써놓으시오. 한 모서리 길이가 1cm 정육면체 부피를 1세제곱센티미터로 적고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7번, 오른쪽은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쌓아 만든 직육면체입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쌓기나무의 수 2개, 3개죠.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4, 3, 12, 12개니까 12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8번, 4 곱하기 3 곱하기 7 하면은 4, 3, 12 곱하기 7, 7, 2, 14, 8, 84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고 정육면체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되고 36 곱하기 6, 66이 36, 3으로 6, 38, 21, 216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세제곱미터 알아보기. 부피의 단위. 부피를 나타낼 때 한 모서리가 1m인 정육면체 부피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육면체 부피를 1세제곱미터라 쓰고 1세제곱미터라고 읽습니다. 1세제곱미터. 자, 1세제곱미터 정육면체를 만들려면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의 쌓기나무가 모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왜냐 100 곱해야 됩니다. 100cm. 공이
6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직육면체에는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찾기나무를 가로 100개, 세로 100개, 100층 쌓아 올렸다. 10번 네모안에 알맞게 써놓으시오. 한 모서리 길이가 1m인 직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미터라고 1세제곱미터라고 읽습니다. 11번 4세제곱미터는 4 공을 하나 둘 이렇게 붙이면 되죠. 6개. 자, 이거는 두 개가 1 되지. 0.7이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여기까지. 5.6은 5.6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개. 1이 되지. 5, 6, 하나, 둘, 셋, 넷, 5개. 됐죠? 이렇게 나타냅니다. 14번 직육면체 부피 1 곱하기 2 곱하기 3, 3이 6 세제곱미터. 정육면체는 3 곱하기 3, 3은 9, 9, 3, 27 세제곱미터가 되죠. 1번 크기와 같은 쌓기나무로 쌓아 만든 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내시오. 자, 2죠? 2 곱하기 2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5개. 5를 하게 되면 20개가 되잖아. 이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3이 6, 3, 18개 되니까 이게 더 크죠. 2번 부피가 큰 직육면체부터 차례로 기울여 쓰고 세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한 방법을 설명하시오. 자, 가로 세로가 지금 같잖아요. 그죠? 4하고 3, 4하고 3, 4하고 3 같잖아요. 그죠? 가로 세로가 같으므로 높이가 높은 것이 크게 되겠죠. 그러면 제일 높은 것이 가잖아. 그러면 가가 되고 그 다음 높은 것이 다잖아. 그다음 나가 되죠. 그죠? 자, 높이 순서대로만 하면 되죠.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같으므로. 그죠? 가로와 세로가 각각 같으므로 높이가 가장 높은 가의 부피가 가장 크고 높이가 가장 낮은 나의 부피가 가장 작습니다. 자, 3번 두 상자의 크기가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떡을 담아 부피를 비교합니다. 가 상자와 나 상자 중 부피가 더 큰 상자. 자, 이거는 2개 들어가네. 2 곱하기 여기도 2개 들어가죠. 곱하기 3층이죠. 3, 4, 3, 10이고 나는 하나, 둘, 3개 3 곱하기 하나, 둘, 3개죠. 3 곱하기 2는 18. 더 크죠? 나 상자가 되겠죠. 4번 상자에 담을 수 있는 나무 도막의 수를 세어 상자의 부피를 비교하랍니다. 바르게 말한 사람 누구입니까? 가 상자와 다 상자는 부피가 같습니다. 자, 봅시다. 하나, 둘, 셋. 3 곱하기 하나, 둘, 2 곱하기 2는 12. 2 곱하기 3이죠. 곱하기 2는 12. 그다음에 4번 2 곱하기 3은 12. 자, 바르게 말하는 사람은 그런데 잠시만요. 요거 모양이 다르네. 하여튼 12개인데 나와 다는 비교할 수 있죠. 나와 다 상자는 부피가 같으면 이건 됩니다. 근데 가는 지금 이게 모양이 다르네. 이게 그죠? 이게 다르잖아요. 2개하고. 그래서 가는 안 돼. 같은 개수는 12개씩이지만 그죠? 그래서 민주가 맞죠. 바르게 말하는 사람. 잘 봐야 되네. 그림. 5번 직접 맞대었을 때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직육면체끼리 모두 짝지어 보시오. 직접 맞대었을 때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직육면체는 2개가 같아야 됩니다. 6, 5, 6, 5.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가와 다는 되죠. 그 다음에 8하고 6, 그 다음에 9하고 6, 8, 6 있고 가와 나를 보게 되면은 6이니까 이기가 6이잖아. 그러면 8, 6 되잖아. 맞죠? 비교하고 높이가
이제 여기는 8, 6가 되면 이게 높이가 5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높이가 되는 거지 6. 그죠? 그럼 나가 더 크게 되잖아. 이렇게 가하고 나도 비교할 수 있네. 두 개는 같아야 되니까. 이게 6cm면 이것도 6cm잖아. 그래서 6, 8 되잖아. 6, 8 되고 이 되죠? 여기도 6, 8 되잖아. 됐죠? 그리고 이제 높이는 6, 5, 6 이렇게 되니까 나가 더 크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6번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각각 구하시오. 가는 4개죠? 4개니 하나 둘 셋 4개니까 4 세제곱센티미터 되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8이죠? 8 세제곱센티미터 됩니다. 이거는 2 곱하기 3 곱하기 2죠? 12 세제곱센티미터 됩니다. 7번 6에서 구한 직육면체 부피를 보고 알게 된 점을 설명하세요. 이 한 개. 자, 이게 지금 공통점을 보게 되면 여기 2잖아요. 그죠? 가로하고 높이가 다 똑같으면 가로하고 높이가 같죠. 그죠? 이제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직육면체의 가로 높이가 각각 같을 때 세로가 뭐 1, 2배, 3배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2배씩 늘어난다는 부피도 2배씩 늘어나죠. 그 개수에 따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직육면체의 가로 높이가 각각 같을 때 세로가 2배, 3배가 되면 직육면체의 부피도 2배, 3배가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8번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삭기나무를 쌓아 삭기나무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3, 4, 3 12 곱하기 3이니까 36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뭐 세제곱센티미터 안 줘도 됩니다. 이게 단위가 붙었기 때문에. 자, 9번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 삭기나무를 쌓아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직육면체 나는 직육면체 가보다 부피가 몇 제곱센티미터 큽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되지 그냥. 4, 6, 24. 이거는 4 곱하기 3 곱하기 3. 9, 4, 36 되죠. 9, 4, 36. 그러면은 매트 그러니까 36 빼기 24를 하게 되면은 12가 되죠. 12 세제곱센티미터 됩니다. 10번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 삭기나무를 오른쪽 같은 입체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입체 도형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입니까? 이 4개, 2개, 이 8개죠 지금 밑에는. 그 다음 여기는 2개, 2개, 2개잖아. 이것도 8개죠. 그럼 8 더하기 8이니까 16되죠. 16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11번 한 개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삭힌나무로 부피가 135 세제곱센티미터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한 층에 놓인 삭힌나무가 27개라면 이게 다 합해갖고 27개라면 몇 층이냐? 27개 그러니까 27 곱하기 몇 층을 곱했더니 135가 된 거잖아. 몇 층은 135 나누기 27이 되지. 7. 5, 7, 35, 5, 13, 0. 네모는 5층이네, 그죠? 5층이 됩니다. 직육면체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넓이 18 곱하기 7을 하면 되죠. 7, 8이 56, 7은 7, 126 세제곱센티미터가 되죠. 자, 13번 5 곱하기 5 곱하기 3을 하면 되고 5, 25 곱하기 3을 하면 되고 3, 5, 15, 7, 75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14번 가로, 세로, 높이인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입니까? 식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하면 되고 7, 6이 42 곱하기 5를 하면 되고 얘는 5, 20, 5, 4, 20, 21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15번 직육면체에서 색칠한 두 면의 넓이의 합은 96이래. 그리고 이 직면체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입니까? 이랬죠. 일단 여기가 여기고 요거는 두 면의 넓이 합은 지금 여기가 6이라 6이고 6 곱하기 요거 네모를 합시다. 그러면 6 곱하기 네모가 두 개잖아, 두 개. 그죠? 두 개를 한 개 넓이가 96이 된 거잖아. 네모 곱하기 6이 12는 96. 네모는 96 나누기 12는 8이 됐죠. 이게 8이 됩니다, 이게. 8이 되니까 부피는 8 곱하기 7 곱하기 6이 되죠. 8, 7이 56 곱하기 6이 되고 6, 6이 36, 3을 하고 6, 5, 30, 33, 336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자, 동그라미 하나 있다, 오랜만에. 자, 16번. 직육면체 모양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부피가 큰 것부터 차례대로 기울여 쓰시오. 자, 가의 부피는 4 곱하기 4 곱하기 9는 4, 4, 16 곱하기 9, 9, 6이 54, 144. 나는 6 곱하기 8 곱하기 2는 6, 8이 48 곱하기 2는 96. 다는 5 곱하기 6 곱하기 4는 30 곱하기 4는 120 이렇게 되죠. 부피가 큰 거 144 가 다음에 다 나 이렇게 되죠. 17번 전개도를 접어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상자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입니까? 자, 이거 직육면체를 접으면은 일단 높이는 20이다, 그죠? 높이가 20이고 10. 여기가 그럼 10이란 말은 자, 여기 15. 모양을 한번 봐야 되겠네. 이렇게 되지.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가 20이라는 소리죠. 자, 이렇게 됐지. 이게 이제 여기 될 거고. 됐죠? 그럼 여기가 이 길이는 지금 접으면은 자, 여기 이제 이쪽으로 왔어. 여기 이쪽으로 왔다 치겠다. 뒷부분에 이제 요거는 여기 왔을 거라. 그렇죠? 여기 오게 되면은 이게 여기 왔을 거고. 맞죠? 이러고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왔겠네. 이게 앞부분 오고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위로 왔을 거고 이게 아랫부분 가네, 그죠? 이 아랫부분으로 간다, 그죠? 맞죠? 아랫부분 가서 붙으니까 여기가 15네, 여기가 15네. 됐죠? 그 다음 여기가 뭐 어쨌든 꽃표 이렇게 되었고 뒤에 여기가 10이 되는 거지. 하여튼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10 곱하기 15 곱하기 20이 됩니다. 이거 곱하면 200 곱하기 15가 되고 2 곱하기 15면 300에 0 두 개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3 하나 둘 셋 3000 세제곱 센티미터. 자, 이런 거 전개도 좀 어려워서. 자, 18번 오른쪽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은 60cm이다 이랬는데 자, 모서리가 이거 하나당 하나 둘 셋 네 개씩 있죠. 그러면 4 곱하기가 되겠지. 3 더하기 이 길을 네모로 합시다. 네모 더하기 8 각각 4개씩 있고 이걸 다 했더니 이게 60이다 이랬네. 여기는 11 더하기 네모는 60 나누기 4를 하면 되고 15가 되고 네모는 15 빼기 11 하면 되죠, 그죠? 이러면 네모가 되는 거 4가 되는 거. 이게 4cm가 되네. 자, 부피는 그러면은 3 곱하기 4 곱하기
8을 하면 되고, 그럼 이게 12 곱하기 8은 96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19번. 오른쪽 직육면체 모양의 구구사선의 부피는 1575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높이는, 자, 높이 네모라 하면은 15 곱하기 5 곱하기 네모를 하였더니 1575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5, 1은 5 이렇게 나눠도 됩니다. 이렇게 5, 3, 15 5, 1은 5, 25 이렇게 또 5, 3, 15 5, 6, 30, 5, 3, 15 3, 2, 6, 3, 1, 3, 2, 6, 3, 1, 3 네모는 21cm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자, 20번. 부피가 108세제곱cm의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이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정해 표를 완성하시오. 각 모서리의 길이는 자연수입니다. 자, 직육면체에서 가로를 만약에 예를 들면은 하나의 예를 들면 되지, 그죠? 뭐 많은데 가로를 뭐 3? 뭐 2로 해도 되고 2로 하게 되면 2 곱하기 그 다음에 54가 됐거든. 그러면 2 곱하기 요거 6, 9, 54 이렇게 해도 되잖아. 자, 이렇게 그럼 6, 9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죠?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뭐 3을 정했다 가로를 그럼 3 곱하기 하면은 3, 3, 9, 3, 36을 하면 되죠. 그죠? 그럼 108 되잖아. 3 곱하기 6 곱하기 6 이러면 되지. 그죠? 이렇게 아무 때나 되죠. 6, 6 이래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21번. 두 직육면체 부피는 같습니다. 네모에 알맞은 수는 얼마인지 풀이 과정 수 답을 구하시오. 이걸 하죠. 10 곱하기 2 곱하기 6이죠, 이거. 는 10 곱하기 10이니까 12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죠. 그러면 5 곱하기 8 곱하기 네모를 했을 때 120이 돼야지. 40 곱하기 네모는 120이죠. 네모는 3 되면 되죠. 3 cm죠. 3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22번. 오른쪽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입니까? 7 곱하기 7 곱하기 7 하면 되지. 77 40 곱하기 7 79 63 6 올라가고 74 28 343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23번. 기역과 니은의 부피차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기역. 한 모서리 길이가 9cm 정육면체 9 곱하기 9죠. 9 곱하기 11 곱하기 9는 9, 9, 9, 8, 72 729 세제곱센티미터고 니은은 한 면의 넓이가 121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 자, 한 면의 넓이가 121이란 말은 네모 곱하기 네모를 했을 때 똑같은 수를 곱했을 때 121이 되는 거잖아. 11이죠. 네모는 11 곱하기 11하면 121이니까. 됐죠? 그러면은 한 면의 넓이 121이니까 121 곱하기 11을 하면은 부피가 되지. 맞죠? 이게 밑면의 넓이를 치고 높이를 하면 되니까 이거를. 그죠? 121, 11 121, 121 이렇게 돼서 1, 3, 3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1331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고 근데 뭐라 했죠? 부피 차죠? 부피 차니까 1331 빼기 1331 빼기 그 다음에 729죠. 729를 하게 되면은 1에서 9 빼면 2 자, 2 되고 0 되고 3에서 7 빼면 6 빼기 세제곱센티미터가 되죠. 자, 이거 동그라미 치야 됐다, 그죠? 자, 24번. 합동이 정사각형 6개를 이용하여 그린 전개되면 정육면체죠. 자, 그럼 여기는 8이죠. 부피는 얼마입니까?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8 곱하기 8 하면 되지, 그죠? 88이 64 곱하기 8 하면 되고 84 32 3 올라가고 86이 48 512 세제곱센티미터가 되죠. 자, 여기 뭐 512 정도 되고. 자, 25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5cm인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이 정육면체 각 모서리 길이를 2배로 늘린다면 2배 늘린단 말은 이거 10cm 되죠. 그러면 10 곱하기 10이 되어서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처음에 부피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해서 125 세제곱센티미터 되는 거죠. 두 배로 늘린다면 육면체 부피 처음 부피 몇 배입니까? 처음 부피 몇 배를 할 때는 처음 부피 적고 그 다음에 천이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는 5, 20, 5, 25, 5, 25, 5, 25, 5, 4, 20, 8이네. 40에 8. 8배가 되는 거지. 이렇게 26번 그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도토리묵을 잘라서 정육면체 모양으로 만들어 갑니다.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의 부피 이렇게 했죠. 그럼 이거 실제적인 이거는 만들 수 있으려면은 잘라서 근데 12에 맞추는 게 맞잖아요. 높이를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12 되면 되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12, 12로 잘라야 되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야 뭐 잘라지지.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양 되는 거죠. 이렇게 잘라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17로 맞출 수는 늘릴 수는 없잖아. 그죠? 잘라야 되니까. 가장 큰 정육면체는 12, 12, 12겠네. 12 곱하기 12 곱하기 12는 12 곱하기 12는 144 곱하기 12가 되고 144, 12는 248, 248, 2는 2, 134, 134, 1는 2 8, 12 1 올라가고 3, 7, 1 1728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27번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180cm인 정육면체. 모든 모서리는 12개가 있잖아요. 그죠? 12개가 같은 게 12개가 있고 곱하기 하나의 길이를 네모라면 이게 180이라는 거죠. 네모는 180 나누기 12. 이거 하나 12, 60, 5, 60, 0 되죠. 15가 되죠. 자, 하나의 길이가 15cm가 되네. 그럼 부피는 15 곱하기 15가 되고 15 곱하기 15가 225고 15 225 15 5 25 50 12 50 12 225 3375 됩니다. 3375 세제곱센티미터. 28번 오른쪽은 부피가 729 세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입니다. 색칠한 면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정육면체죠, 그죠? 똑같은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를 해서 729가 된 거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은 뭐 3 곱하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3, 2, 6, 3, 4, 10, 3, 3, 9. 이래 되지. 3 곱하기 241. 81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9고 81은 9 곱하기 9, 81이잖아. 그러면 하나의 길이가 9cm가 되겠네. 색칠한 면의 둘레는 4개잖아. 9가 4 곱하기 9가 하면 돼서 4, 9, 36cm가 됩니다. 29번 가는 정육면체이고 나는 직육면체입니다. 두 입체도형 부피가 같을 때 가의 한 모서리 길이는 요거죠. 부피 3 곱하기 6 곱하기 12 하면은 3 곱하기 6 곱하기 12 하면 6, 12, 7, 216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이거 네모라면 네모 곱하기 네모는 216이 돼야 돼. 자, 이거는 일단 216은 2 곱하기 1은 이렇게 되고는 2 곱하기 2 곱하기 6, 248 2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9, 54 6, 9, 54가 되고 똑같은 거 하니까 이거 자 9가 지금 3 곱하기 3이라 자 이래 되지 2 곱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9가 3 곱하기 3이라 그럼 3이 6, 3이 6 이래 되네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되네 이게 되네 6이 되네 한 모서리 길이 6cm가 됩니다. 자, 이거 물론 이거 중학교 올라가면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초등학교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하려니까. 30번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 8개를 쌓아 부피가 1000세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8개 쌓았고 이러니까 하나의 부피는 1000 나누기 8을 해야 되겠죠. 그죠? 됐죠? 그러면 8일은 8, 8, 26. 그러면 125가 되겠네. 그러면 정육면체 이거 주사위 하나가 125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 한 개 모서리 길이는, 자, 125 되는 건 이거잖아. 5 곱하기 5 곱하기 5일 때잖아. 이거 125 되잖아. 그러므로 5cm가 되죠. 31번. 입체 도형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입니까? B. 일단 뭐, 이렇게 할까? 요 위에 거. 이렇게 하고, 이 위에 조그만 거 요거는 6. 여기가 7이죠. 7이고, 6. 그 다음에 15인데, 여기가 9죠. 9니까, 그럼 요 길이는 15가 되니까, 여기가 6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거, 조그만 거, 이거는, 조그만, 직육면체는 6 곱하기, 7 곱하기, 높이가 6이죠. 6을 가면 되고, 6, 7이 42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6이 12, 6, 4, 24, 252가 되고, 이 밑에 직육면체는 15 곱하기 7 곱하기 7 하면 되고 7, 5, 35 3을하고 7은 70 105 곱하기 7은 7, 5, 35 7은 7 735가 되네. 그러면 735 더하기 이거 두개 735 더하기 252를 하면 되네. 그럼 7, 8, 9 987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32번. 다음 입체 도형의 부피는 구할 수 없습니다. 부피를 구하려면 어느 부분의 길이를 알아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일단은 뭐 이렇게 나눴다 치더라도 되면은 요거 알고 요거 아는데 지금 보자 높이 알고 그 다음에 이 길이 이 길이 얼마입니까? 이 길이를 알 수 없네. 그죠? 왜냐면은 이 길이를 알아야지만 14에서 빼서 이 길이를 알 건데 지금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고 이거 뭐 어떻게 답해야 되는 이걸 알 길이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도 이렇게 됐을 때는 요 길이 알아. 근데 이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이 길이를 알려면은 어쨌든 여기다가 이 길이를 알아야 돼. 그래야 이 길이 나오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건 뭐 어쨌든 못 가네. 그러면 일단은 예시답 하나 읽어드릴게요. 입체 도형을 직육면체 두 개로 나누어 부피를 구하려면 나누어진 두 부분의 가로, 세로, 높이를 모두 알아야 하므로 주어진 입체 도형의 세로인 14cm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33번. 입체 도형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시오. 그러죠. 방법은 크다란 거. 첫 번째 방식은 전체, 즉 9 곱하기 그 다음에 6 곱하기 높이가 2죠. 2에서 빼기 요 사라진 부분 요게 얼마냐면 이거 7이니까 여기는 2가 되죠. 4 더하기 3 7이니까 9가 돼야 되니까 2고 그다음 높이는 2죠. 2 곱하기 2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가 요 길이를 알면 되죠. 그죠? 3cm죠. 3 이렇게 빼주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9, 6, 5, 14 곱하기 2 빼기 12이고 이건 2, 4, 8, 2, 5, 10, 108 빼기 12이고 6, 96 세제곱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 그 다음에 조각 내갖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한 다음에 쭉 하면은 요 부분은
지금 4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 되죠. 6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요 부분이지. 여기 됐고 이제 요리 됐고 요리 됐잖아. 요리 됐고 요 부분 요렇게 그죠? 요거 구하는 거는 여기 2고 근데 이 3을 빼게 되면 여기가 3되네. 3되고 높이는 그대로 2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고 근데 이쪽 거 이제 요거죠. 요 동가리. 자, 요거는 요거 3 곱하기 높이 2고 길이 이거 6이잖아. 6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8 6이 48 더하기 4 3 12 더하기 6 6이 36은 이러면은 60이 되죠. 더하기 36은 96 세제곱 센티미터가 있습니다. 이 1번이 좀 편하다 그죠? 34번 다음 입체 도형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기둥 모양입니다. 이 입체 도형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큰 진유미체 모양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입니까? 그랬죠. 11 곱하기 9 곱하기 14면 되죠. 11 곱하기 9, 4, 36 9, 1, 9, 12 11 곱하기 126 1386 되는 거지. 1386 세제곱 센티미터. 가운데 비어있는 작은 진유미체 모양 부피는 이거 지금 이거 6이죠. 6하고 8이죠. 6 곱하기 8 곱하기 14죠. 6 곱하기 8, 4, 32 8, 8, 11 되죠. 6, 12, 6, 7, 6, 6 672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입체동의 부피는 1386에서 빼기 672를 하면 되지. 4, 8에 7, 1, 7, 714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35번 실제 부피에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 이어보시오. 세제곱미터 1.5 세제곱미터. 자, 이거는 미터를 공 4개 하게 되면은 1.5 세제곱미터. 이게 그냥 교실은 150, 그죠? 35번은 그죠? 가장 가까운 요거다 그죠? 150 세제곱미터. 이게 가장 가깝죠. 36번 부피가 1 세제곱센티미터 쌓기 나무를 쌓아서 한 모서리가 1m의 정육미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필요한 쌓기 나무는 1m 대에서는 이게 1 세제곱 1m는 이 그리가 하자. 자, 잘 보세요. 여기가 1m는 100cm 100cm 됩니다. 자, 이거니까 1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100만 개가 필요해요. 37번 부피가 큰 것부터 차례로 기울여 쓰시오. 5.2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면은 5, 2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야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죠.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3.6개 점. 그럼 일단은 니은이 제일 크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 그 다음에 기억이네. 그 다음에 디귿이 되지. 38번 이거는 12 곱하기 6 곱하기 4가 되어서 6, 2, 12, 72 곱하기 4 그러면 4, 2, 8 4, 7, 28 288 세제곱 미터가 되죠. 자, 이거를 세제곱 센티미터 되면 288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붙이면 되지. 39번 두 직육면체 부피차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입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3 3이 6, 6, 7이 42 되고 42 세제곱 센티미터 되고 이거는 두 번째는 4 곱하기 4m 3m 2m 되죠. 6, 4, 24
세제곱미터가 되죠. 부피차는 42 빼기 24를 하게 되면은 18이 되죠. 18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40번 오른쪽 직육체의 부피는 160 세제곱미터입니다. 네모로 하게 되면 네모 곱하기 4 곱하기 5는 160이 돼야 되고 네모 곱하기 20은 160이 되고 8 되면 되죠. 그죠? 8 됐죠? 그러면 8m인데 센티미터를 했잖아. 그러므로 800cm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요런 거. 41번 가로가 2m, 5m, 4m인 직육체 모양의 창고가 있습니다. 50cm인 직육체 모양의 상자를 빈틈없이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모두 몇 개 쌀 수 있습니까? 50cm면은 지금 이게 200cm잖아. 그럼 여기 몇 개 갈 수 있냐면은 200이 들면 4, 4개 쌈이 되죠. 이거는 500m니까 10개, 맞죠? 10개, 4개. 요거는 400m잖아. 50cm, 400cm가 되려면은 여기는 8개 되죠. 몇 개냐면은 4개 곱하기 10개 곱하기 8개를 하면 되지. 48, 32, 320개가 됩니다. 이렇게. 42번 오른쪽 전개도를 접어서 만난 직육체 모양의 상자의 왼쪽 직육체 모양의 가지산자를 가득 담으랍니다. 가지산자를 몇 개가 담을 수 있습니까? 이래놨죠. 자, 전개도를 접으면은 일단은 뭐 어떻게 요리 접을까? 1m 일단 이렇게 그냥 적어. 그냥 이렇게 전개도 이렇게 여기를 접으면은 요거를 앞으로 했잖아. 제가 요걸 앞으로 이렇게 할게. 그럼 이거 윗면 하는 거야. 윗면 이렇게. 그럼 여기가 1m죠. 1m고 여기 이게 아랫면으로 가는 거야. 여기 이제 아랫면으로 가고 그럼 0.6이 이제 이쪽 이게 별표 이쪽으로 가고 여기가 0.6이 되는 거야. 아랫면으로 갔을 때 이거 그러면 여기가 0.8이 되는 거지. 이렇게 다 해놓으면은 쉬워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자, 그지? 그럼 빗대어 한번 봅시다. 그럼 요거를 또 눕혀야 되겠네. 요걸 눕혀봅시다. 이거 눕히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를 10cm, 여기가 5cm, 그다음 여기가 4cm 되는 거지. 됐죠? 어쨌든 여기가 100cm가 되니까 요거는 일단 여기는 10개가 들어갑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요거는 60cm 되니까 4cm는 이게 여기에 4, 4, 5, 20, 15개가 되고 여기는 지금 0.8이니까 80cm 되니까 여기 5잖아. 5니까 5cm 몇 개 들어가냐면 여기는 5, 1, 30, 16개 들어가. 그럼 몇 가지 되냐면은 10 곱하기 15 곱하기 16 이렇게 됩니다. 15, 16 곱하면 6, 5, 30, 6, 6, 9, 1, 5는 1, 240이니까 10을 곱하면 2400개가 됩니다. 자, 이런 거 전개도부터 잘해야 되죠. 자, 43번. 오른쪽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어항에 벽돌을 넣었더니 벽돌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면서 물의 높이가 3cm만큼 높아졌습니다. 그 3cm 높아졌대. 그러면은 3cm 높아졌다는 말은 뭐 하여튼 요만큼 높아졌다면 이게 3이라는 소리잖아. 근데 밑면은 똑같이 25, 15일 거고 25 곱하기 12가 되고 3cm만큼 높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25 곱하기 12, 25, 12, 2, 5, 10, 1은 4고 1로는 1, 1이니 300 곱하기 3은 900 세제곱센티미터. 자, 이것이 바로 벽돌의 부피가 됩니다. 자, 요런 거. 자, 44번. 밑면의 넓이가 42 세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의 저리 되죠. 이 넓이가 이게 42 세제곱센티미터라. 모형 수주에 똑같은 붓을 3개를 완전히
이게 넣었어. 이렇게 세 개를 넣었더니 물 높이가 원래는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2cm만큼 높아졌어. 이렇게 됐겠지, 그죠? 2cm 높아졌어. 이 세 곳으로 한 개의 부피는, 자, 높아진 만큼이니까 42 곱하기 이만큼 높아졌지. 그러면은 2는 2, 4, 8, 84 세제곱센티미터 했는데 세 곳을 한 개의 부피니까 84 나누기 3을 하면 되고 3, 2, 6, 3, 8, 24 이렇게 해서 한 개 무게는, 한 개 부피는 28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건 중학교 가서도 이 나옵니다. 이 문제. 세 곳을 넣고 부피 늘어난 거. 자, 수고 많았습니다.